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춘천에서 5살 아이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이혼한 아이 엄마의 내연남이 홧김에 아이를 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해당 아이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 남자아이 두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눈 주변뿐 아니라 뒤통수까지 멍이 번졌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눈 주변은 퉁퉁 부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5일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귀 뒷부분에 피멍 자국을 발견해 병원으로 향했고 아이를 본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아이 엄마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학대 현장은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7일 이혼한 친아버지 B씨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엄마의 남자친구인 B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애 엄마가 말리려고 나갔고 근데 그 안에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의심이 그때 딱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약간. 애기 다친 거는 그리고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A씨는 CCTV를 살펴보던 중 이날 밤 시간대 집안에 설치된 CCTV가 약 3분간 꺼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C씨가 CCTV를 끄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C씨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상으로 서로 다툰 뒤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홧김에 자고 있던 아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 엄마인 A씨는 남자친구를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끄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 거고 찾아오는 것 때문에 밖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애가 자고 있는데 그 CCTV를 끄고 들어가서 이제 내려쳤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7월 이혼한 아버지 B씨 역시 12일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약 3개월 전쯤에도 아이 귀 뒷부분이 이번과 비슷하게 다쳤던 점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의 부모가 조사를 의뢰한 만큼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C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부터 주요 도심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차량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건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낮춥니다. 교통 표지판이 가리키는 속도는 시속 30km. 이 일대 제한 속도는 원래 시속 60km였지만 지난달부터 절반으로 낮춰진 겁니다. 원주 중앙시장 일대 도심 구간도 통행 속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도로도 지난달부터 시속 30km 이하로 제한 속도가 변경됐는데요. 이처럼 원주시 주요 도로 25개 중 22곳의 제한 속도가 50km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도심 통행 속도가 이처럼 변경된 겁니다. 통행 차량들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건데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원주 지역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통행 속도 하향 정책이 시행된 10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23건이 발생했는데 되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직 홍보 기간 중이어서 제한 속도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습관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뒤섞이면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도로도 폭이 작은 폭이 아니잖아요. 뭐 편도 3차선 도로인데 50km로 간다는 건 좀 그래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50km로 지정해놔도 50km 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저는. 아 여기가 50km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카메라 있는 데 가서는만 그 50km 맞추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신호등 체계가 그렇게 가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속도도 높일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단속 시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수막 설치,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도심 속도를 조정해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주시. 이번 정책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라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릉시가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카페 정보는 물론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등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릉시는 이 같은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이 세계 교통올림픽, ITS 총회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도심을 질주합니다. 안전장구를 갖추고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릅니다. 강릉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개발한 스마트폰 앱 출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동 킥보드에서부터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까지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강릉역을 시작으로 월화거리와 경포, 안목해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최적 경로 중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 즉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차를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관광이 가능하고 이용 편리성도 높아 벌써부터 젊은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강릉에 친환경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동 킥보드가 좀 그런 친환경적인 이미지랑 좀 부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도 이제 강릉역이랑 가까워서 관광객들도 와서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동뿐 아니라 지역 음식점 등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강릉시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S 총회 유치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가장 스마트한 스마트 그린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ITS 2026년 ITS 세계총회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내년도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서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강원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이상호 의원은 글로벌 투자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가 플라이강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모기지 공항 변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제주도는 제주항공에 4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부산시도 에어부산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6,099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올해보다 11% 정도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재난과 재해 대응 강화에 7,100여억 원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확충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액체 수소와 청정에너지, 녹색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 뉴딜 사업에 5,800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5,700여억 원을 절감하고 1,9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경우 병영 지정업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혁신기업도시 내 학교가 부족할 경우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 후 학교 등 초, 중등 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 기업발전 의원 모임의 결과입니다. 횡성 한우나 정선 찰옥수수는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조엄 밤고구마는 어떤가요?
원주에서 생산된 고구마 브랜드인데 지역을 유치하기 쉽지 않죠. 원주시에 등록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전국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산지를 알기 어렵거나 농산물마다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고구마 생산 농가, 수확철을 맞아 선별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주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대부분 지역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조엄 밤고구마로 출하됩니다. 하지만 이 농가는 시가 만든 브랜드 포장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조엄 밤고구마를 해보니까 지금 조엄이라는 사람을 지금 생산자로 파악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조엄인지도 모르고 밤고구마라는 그 제품이 어쨌든 소비자들의 그 성향을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엄은 조선시대 일본에서 고구마를 국내로 처음 들여온 사람인데 그 묘소가 원주에 있다는 이유로 원주시가 지난 2015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 브랜드 명칭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엄의 업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생산 지역을 알 수 없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은 예산으로 소비자들의 이 인식에 딱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정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2019년 1월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원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모두 26개. 이 중 8개는 치악산 장미, 원주 흑임자깨 등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없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입니다. 나머지는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등 18개인데 대부분 원주를 상징하는 치악산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쌀 토토미와 원주 토토미 등 같은 쌀 브랜드이지만 중복된 경우도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의 청정 지역을 알리는 인증 마크나 또 포장까지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서 정말 청정 지역에서 나는 원주시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는 브랜드를 변경하는 등 농산물 브랜드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또 품질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리와 함께 이 브랜드도 같이 좀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 브랜드가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가르침을 깨달은 성자를 불교 용어로 나한이라고 하는데요. 2001년 영월의 한 절터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나한상이 오랜 복원 과정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모습의 나한상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영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건을 쓰고 손을 모은 채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조각.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불가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 나한입니다.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나한상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보여주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 특별전이 이곳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한상들이 고향을 다시 찾은 건 약 20년 만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나한상 45점은 고려시대 영월 창녕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 초에 훼손돼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지난 2001년 한 주민이 땅을 일구다 우연히 이 돌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작업을 거쳐 나한상 총 300여 점을 찾았습니다. 돌을 한 개 갖다 넣었는데 돌이 동그래. 그 2개째 갔는데 또 역시 똑같아요. 물에 가서 씻어봤어요. 씻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로 다 보인 거지. 다 닦고 사진을 찍어서 군에 갖다 준 거지. 나한상들은 발굴 이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오랫동안 복원과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2018년부터 2년 동안 춘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나한의 고향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가 이제 영월에서 출토된 그 문화재인 만큼 우리 이제 그 영월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관광 그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월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도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전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로 이어지는 불상 양식의 멋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은 사실상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고통이 더 클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카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에 생겼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듯 반짝이는 호수 위로 카누가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어우러진 카누는 코로나19로 멈춰섰던 일상의 답답함도 털어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탑승이 가능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킹카누입니다. 이제는 관광 약자들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춘천시는 11일에 춘천 의암호 킹카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길이 8m의 킹카누는 일반 카누보다 배가량 커 장애인 4명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하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12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이 수상 레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즐기지 못했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뭔가를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더더군다나 큰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타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랑 친척들이랑 같이 체험을 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를 시작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지역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 화장실을 확대하고 점자 표시와 음성 안내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고 또 카누를 타기까지 전 과정을 장애인이 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췄어요. 춘천 전역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놓을 생각입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의암호 킹카누 등 무장애 여행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 이동 약자의 관광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심리적 우울감과 박탈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이 마음을 보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가 홍콩 온라인 시장 진출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10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홍콩 HKTV 네트워크 그룹과 도내 제품 수출을 위한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홍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플루엔서를 활용한 라이브 판매와 물류 시스템 활용 등을 협의했습니다. 강원도는 홍콩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내 청정 농산물과 홍삼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시작으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11월까지 테마형 시티투어 특별 코스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상품은 효석 문학의 숲에 비대면 식탁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손맛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 테마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코스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4개 여행사와 기획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평창군은 모객 인센티브 일부를 지원해 상품 가격을 낮춰 상품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내년부터 삼척과 태백, 영월, 정선 등 인근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주민들은 무릉계곡과 천곡, 황금박쥐 동굴 등 관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해시는 강원 남부 5개 시군 간의 상생 발전과 현안 공동 협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